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뢰 관람 벌써 시작한 지 이제 10화째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벌써 이렇게 몇 주가 훌쩍 지나가네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그 이호연 고정 패널이신 우리 소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꽃. 그리고 우리의 미모를 자랑하시는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며칠 전에 갔다 왔죠? 하얀 오셨댔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피폐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붕 무너지진 않았는데 핍박. 네. 지금 참 사막화. 네, 사막화. 비둘기만 8마리 있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닙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찍지 못했지만 네. 거기 코스트코 들어가는 입구 네. 정말 잘 정비돼 있고 네. 또 관련된 공무원들 만나고. 네. 근데 한결같이 얘기가 자기들은 책임 없다는 식의 거 들어보면 그런 말투. 네.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가서 큰 기대도 안 하고 갔지만 참 공무원들의 세계는 참 신비롭고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코스코를 보니까 이게 이제 98년도에 등록제하고 허가제가 97년도입니까? 네, 97년도에 등록제하고 허가제가 네. 이게 이제 나뉘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수령이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됐는지. 네. 그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이제 등록제가 뭐고 허가제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네.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갖고 자유제,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등록제라는 거는 사업자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정부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제출하고 이제 신청서를 하면 정부가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하자나 허위가 없으면 무조건 이제 그 대형마트를 오픈해줘야 되는 게 등록제고요. 허가제라는 거는 사업자가 아무리 요건을 갖췄더라도 시장 규모나 경쟁 상태를 감안해서 사업을 막말로 빼인치를 놓을 수 있는 방송이나 통신, 은행 이런 것들이 허가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요런 원래는 허가제였었는데 요게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날 보셨지만 우리 고명석 사무총장님. 네. 하남시는 6개로요? 지금 6개째 이제 되는 거죠? 다섯 개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 6개째 아닙니다. 올해. 하나로마트도 거기 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날 가보지는 못했지만 5개가 있고. 네. 근데 우리가 계속 매번 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옆에 강주시. 네. 거기는 지금 한 개잖아요. 네. 인구 30만. 네, 30만 대. 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대위에서 했을 때 어떤 공무원들이 지금 그거 하셨다가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우리가 계속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에 전통시장이 1개, 이마트가 1개 있어요. 그런데도 추가로 롯데나 홈프로스가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시도를 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시도했습니까? 네. 근데 아마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다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기준이 우리 소장님께서 매번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등록을 시킬 때 거기에 이제 서류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광주시 공무원과 이걸 받아줬던 하남시 공무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사업자는 대형마트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 오픈하기 전까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제출받은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법에는 30일 이내에 미비한 점을 보완 요청, 그러니까 반려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계속 상권 영향 평가서가 부실하면 계속 뺑뺑이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한 페이지짜리 상권 영향 평가서를 엉터리를 받아놓고 그걸 반려
법에 주어진 반려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뭐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등록제에 있어서 네. 그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한 장짜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 도왔을 때. 네. 그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그 상권 영향 평가서가 네. 한 장짜리 엄청 우리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엄청 부실하잖아요. 네. 그걸 받았을 때에는 네. 본인들의 해야 될 정말 그냥 기본적인 의무마저 다 팽개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소상공인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갔다 온 날에? 네. 어제 갔다 왔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누가 잘못했고 이거는 정말 그날도 뭐 여러 정치인들도 나오셔갖고 저희들 맞이하시고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뭐 안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뭐 시민단체도 해보면 그건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제 길게는 안 할 거예요. 네. 네. 너무 이게 막 흥분하면 또 텐션 올라가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 문제는 서울청장님께서 네. 예, 정말 지혜롭게 현명하게 좀 정정해야 될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예. 있냐면 상권영향 평가서를 한 장짜리를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시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산업연구원에 예, 용역을 냈고 그 용역 보고서가 이제 나와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생발전 협의회를 진행을 해요. 예. 그러고서 그걸 하기로 해놓고 예, 확인을 해놓고 근데 상권발- 이것도 허가 아니면 개판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권영역 평가서가 나오면 거기에 준하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이제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코스트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출을 안 받고 그냥 등록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97년도에는 이게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뭔가 심도 있게 그 말씀하셨던 거 설명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97년도면 이게 YS 정권 시절입니다. 네. 그때 이제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금융실명제 했고, 예. 그 말기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고, 예. 근데 이제 YS 집권 초기에,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 GDP가 올라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막 이제 자화자찬을 떨면서 OECD 회원국이 됐고, 예. 그때 WTO, 국제 그 무역협력기구, 예.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입을 하게 되니까 유통시장을 예. 개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 정부가 밀어붙인 그 취지는 예. 유통시장 현대화라는 어떤 이제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예. 네. 근데 상무님 있잖아요. 네.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그 PPN은 되잖아요. 그날 우리가 네. 가서 봐왔겠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그 생존권, 기본적인 생존권 아닙니까? 그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상권 영향평가서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하남의 대형마트로 인해서 예.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들 또 관련 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과연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예.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송강호가 병원에서 했던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네, 있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뭐 이런 우리 국민들에 대한 권리 아니, 그 기본적인 상식이죠. 기본적으로 권리가 네. 공무원들이 네. 무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공무원 공화국이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무원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뭔가 해가지고 제가 공무원들을 뭐 이렇게 행동 강령 네. 내지는 뭐 헌장 뭐 이런 거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홍보하지 말아야겠어, 주위에서. 네. 홍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나 진짜 너무 화났어요. 아니, 본인들이, 아니, 그런 사례가 없으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서울시에 서울시장이 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뭐, 하남시와 서울시는 다릅니까? 이게 다른 나라예요? 북한입니까, 거기? 하남시는? 뭐 그런 셈이죠. 뭐 지자체장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지. 아니, 알려줬잖아요, 저희들이. 네. 이제 제가 홍보 좀 가라앉힐게. 근데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서울시하고 하남시는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딱 이게 하는 순간 제가 더 이상 촬영하는 거에 무의미하겠다. 물론 제가 이게 장면은 안 넣겠지만, 네. 장면 넣지 말라 해서 안 넣겠습니다. 오브레이크 코드 해달라고 해서 안 했겠는데, 그게 대담이냐고, 이게. 어? 참, 내가 진짜 너무 한심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라는 분이, 예? 참,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명예훼손은 고소받지 않을까봐. 저는 평상시에 생각이, 예.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싸움이 아니냐. 기간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 시간 되면,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고, 자기네들은 50년 해먹는 공무원들이니까. 어공들공. 네, 어공들공. 표현이 네.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장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결의 일부로 국가에 봉사한다. 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현장에서는 그렇게 네. 안 하고 네. 막 아니, 아무리 빼없고 힘없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가서 보니까 순박하시더라고. 왜 장사가 안 되냐.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날 보셨잖아요. 12시에 갔는데, 그 맛집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음식 잘 하시더라고요. 네. 8,000원짜리 뭐였죠, 그게? 네. 매운탕? 동태찌개. 동태찌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12시에 갔는데. 그것도 시작 한복판에. 손님들보다 상인 수가 더 많잖아요. 더 많죠. 네. 그리고 비둘기가 더 많더라고, 비둘기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맛있는 집에 비둘기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여기 오면요, 서울 오면, 만약에 여의도에 만약 그 정도 동태탕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진짜 한 30분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음식도 맛있고, 시금치니 뭐니, 반찬도 깔끔하고, 김치도 시켜서 한 번씩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먹었잖아요, 맛있어서. 네, 맨 여의도에 있는 그런 좀 뭔가, 이제 MSG에 그냥 돼 있는 거 먹다가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넘어가서 그게 이제 뭔가 법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소장님. 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네. 뭔가 이론적으로 네. 이분들한테 네. 뭔가 경각심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잘못하면 문책을 좀 해야 되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저도 이제 법학자는 아니고 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법학자들이나 뭐 네. 이런 사람들한테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랬더니 대한민국 헌법 23조 2항 3항을 얘기 하더라고요. 네.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런 사례 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 여기 이제 법이론적으로는 조정 보상의 원칙이라고 조정 보상의 원칙.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쪽이 있고 손해를 본 쪽이 있다. 그러면 이득을 본 쪽 또는 정부가 피해 보상을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영종도 우리 인천공항 질 때 거기서 그 갯벌에서 그 조개나 낙지 채취해서 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꼭 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사람은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도 보상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할 때 거기 있는 임차 상인이나 그 세입자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례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 FTA를 막 체결하지 않습니까? FTA를 체결하면 대기업들은 분명 이득을 봅니다. 근데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무조건 피해를 보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한중 FTA 체결을 한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인건비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 팔 때 똑같은 품목을 중국으로 팔 때는 관세를 내야 되고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할 때는 관세가 제로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도 싸고 관세도 역차별이 나고 그럼 국내 어떤 소공인들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피해 영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 영향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긴 했죠. 한 장짜리.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하나의 사례고 정부가 그 FTA 체결에 관련해 갖고 피해 영향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 영향 금액이 모르니까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없었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헌법 위반이다. 네. 참, 이거 이제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내용을 듣고 가서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등록제 사례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이제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 네. 공무원들이 제대로 그냥 일반 규정만 그렇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냥 기본만 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맞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기본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연한다는 듯이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뒤로 니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니들이 조치를 취할래? 네. 라고 하니까 어제는 딱 하는 얘기가 그건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게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당할까봐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해서 규제가 된다는 인식을 대형마트로 줄 경우에 저쪽에서 특히 이제 코스트코는 미국계 기업이니까 예. 뭐 FTA를 빙자해가지고 예. 국가가 직접 소송을 하면 예. 누굽니까 이름이 박원순 시장? 아니 론스타? 울산에 응. 울산시장이 얼마 전에 다 평가만 받았지만 예. 개인적으로 다 법적으로 사업이 들어오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코스트코 그거 한번 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그러니까는 다 공무원들이 벌을 벌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법적으로, 소장님, 네.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네. 예? 그런 유통법에 관련돼서 비슷한 사례가 있고, 또 네. 유통법을 개정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때 제가 들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국회도 기본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규로지 안전 운동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리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이거든요. 그렇죠. 좀 더 앞세워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기본적인 피해 받았던 것들에 대한 보상.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재난제 선포해야 돼요. 이거 유통 재난제가 진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그게 전통시장입니까? 우리 시골 가면요, 나주 인구, 예? 동네 막 200명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읍면 나가봐야, 읍시장 가봐야, 전체 도시 다 합해봐야 하남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주거든요, 제가. 네. 근데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5일장에는. 근데 평상시장에도 거기 지금 하남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냥 일반 문 열어놓은 가게 갔다가, 왜냐면, 물론 나주곰탕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나주곰탕 집하고 떨어져 있어요, 시장이. 제가 태어났던 곳이. 근데, 나주 시장도 그 정도인데, 5일장밖에 안 하는 시장도 거기보다 많다니까요, 사람이 지금도. 대형마트 안 들어왔으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대형마트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런가요? 네. 아무튼, 거기는 시장이 엄청 사람이 옵니다. 지금 나이 드시면 또 오고, 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이거를 국회에서 뭔가,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전자상거래 관련된 법도 있을 네. 거고. 근데, 먼저 이것부터 바뀌어져야지만이, 제 생각에 유통법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진행해야 될 법이 이제 바뀌는 거고. 네, 네. 어떻게 바꾸면 소장님 좋겠습니까?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 수가 106만 명 정도 됩니다. 106만 명.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네. 대형마트 등록제로 바뀌면서 그 공식 실업자 수의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어떤 비참한 현상을 네. 초래한 네. 국회 속기록을 한 건데 97년도 속기록을 그때 이제 보니까 남평 네, 신한국당 네. 의원이 네. 내셨다고 제가.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 속기록을 뒤져봤더니 네. 정부 입법 발의입니다. 네. 법은 그때 이제 정부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산자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남평우 네. 의원이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전체회의, 산자의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길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예. 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라는 거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하고 전체회의에, 산자의 전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원복 의원이 이제 하신 말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늘어나서 그나마 이분이 뜻이 있는 분이네, 이혼부 네, 의원이. 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골목사건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도 안 했어요. 그냥 소수 의견만 남겨놓고 숙배록에 남겨놓고 상임위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때 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창열 씨였습니다. 요 분이 이제 그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뭐라고 했냐면 유통시장은 다 개방되게 돼 있다. 유통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자본이 들어와 유통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대기업 유통업이든 중소기업 유통업이든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개방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유통체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이다. 요게 아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왜냐 쌀 협상도 그랬고요. 쌀 협상도 개방되게 돼 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 멘트입니다, 멘트. 단골 멘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산업 현대화라는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유통산업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WTO의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허가돼서 등록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멘트고요. 저 고명수 총장님, 이 멘트를 들으시고 뭔가 분노와 그런 게 좀 안 느껴지시나요? 아니 속이는 거죠. 일단 말은 어차피 그렇게 칩시다. 유통시장의 개방을 되게끔 돼 있다라고 하고 자 우리나라 유통체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인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용보 의원님 살아계실까요? 나 이분 한번 인터뷰하고 싶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한나라당이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이런 분도 있었네요. 이런 분도 참 이런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 그때 임창열 지사님, 임창열 장관이죠, 장관. 지사님이 임자도 붙이기 싫습니다만 임창열 씨. 참, 이런 말이 참 공부를 좀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해서 강화를 시켜서 기본적인 정부의 구상을 강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근데 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분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고, 저희가 한번 가보시죠, 의뢰반란이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가 우후죽순으로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쭉. 뭐, 그죠? 우후죽순 보다 심하게 들어왔죠. 롯데마트도 확 들어오고 그때. 그게 여태까지 500개 이상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이마트 몇 개 정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없었나요, 이마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자치단체가 뭐 이 말 하니까 장관이 이런 말 하니까 밑에 있는 중부처는 그때는 허가권이 거의 대부분 그래도 중국 부처에 있었거든요. 다 집중 안 내려가고. 이러면 뭐 자치단체장이 뭐가 나와야 그때 뭐 일선이나 뭐 몇 선 안 될 건데, 민선 몇 개 안 될 건데. 뭘 알아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다 했겠지.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경기도 또 도지사도 했잖아요. 나중에. 맞습니다. 그렇죠. 경기 도지사도 했죠. 그러니까 도지사 할 때는 얼마나 내줬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도 있었어요. 기재부 장관도 있고. 참, 진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앉혀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뭐하는데, 이제 흥분 좀 가라앉히고. 구상이 구상으로 끝났겠죠? 구상이요?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구상이 어떻게 끝났으면 지금 이렇게, 구상으로 끝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리거든요. 거리. 올마트. 소상공인들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미국은 안 들어가잖아요. 소장님, 그죠? 하남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매번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왜 소상공인들이 창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대형마트 앞에 가면은 왜 그들 편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허도되고 또 뭔가 다 허도된 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뭐하고 있으면 우리 노조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이거는 그런 문화가 어차피 연봉을 올려달라는 식이고 이분들은
그러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이분들은 거리에 나가게 되고 신용부자장 되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바뀌어야 될 생각이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물론 노조 문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예? 그런 문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방송하면은요 댓글요 좋은 댓글 안 올라옵니다. 물론 작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골목 사건 얘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냐. 어느 시대든 네. 어느 시대긴 지금 뭐 2020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저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뭐 용산 참사 네. 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노조 문화 때문에 네. 저 사람들 머리띠 두르면 이 동이나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네. 나는 기본적인 그 마음의 심리가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아니 그런 사례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네, 하나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진짜로 아니 시청자분들 진짜로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하나는 제가 가봤지만 이분들은 그것은 산이 무너지는 순간 다 거리로 나앉고 다 그러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는 젊은 분들도 오토바이 배달면도 있고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는 순간 끝나시는 분들이에요. 또 어디 가서 노가리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는요. 하루 거기 가봤자는 사람도 없지만 그나마 몇만 원, 돈십만 원 버는 거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날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에는 그 개중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있지만 정말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댓글 절대 나쁘게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댓글 쓰신 분들 제가 차단도 몇 분 해드렸고 했는데 이제 풀어드릴게요. 근데 정말 그런 댓글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역지사지라고 네. 입장을 바꿔보셔야 돼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네. 내 가게의 권리금이 1억 이상이 했어요. 구도심에. 그런데 스타필드 들어와, 코스트코 들어와, 홈플러스 들어와 하니까 지금은 가게가 내놔도 안 나가요. 그러시다고 하더라고. 저도 들어봤어요. 네. 뭐 그런 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런 것들을. 야, 그러면은요, 대형마트 사례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옛날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프랑스 사례하고 네, 독일 사례. 네, 네. 네. 그 사례에 들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남시 네. 그리고 그 옆에 광주시 네. 몇 군데 사례가 있잖아요. 네. 서울시 네. 한꺼번에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서울시부터. 네. 서울시가 어떻게 했다? 네. 뭐 서울시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는 막지를 못했죠. 다만 그때 이제 코스트코가 그때 이제 그 의무 휴일제를 시행할 때 예. 코스트코가 말을 안 들었어요. 예. 영업을 법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 그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매일 뭐 위생 담당, 건축법, 소방법 뭐 이런 공무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일제를 자, 시행하고 어제 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이어갈게요. 네. 어제 이제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그랬을 경우 네. 본인들이 그랬을 경우 그게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같이? 제가 한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안 온다 이거야. 안 온다 했잖아요. 아니 누가 공무원들을 부르면 이거 왜 안 고치냐? 네. 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제가 들어가서 안 계셔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네. 거는 코스트코는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하남시 자체 저기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하기 전에는 무시했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하면은 말 안 듣는다,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과장님이. 아니 똑같은 네. 상황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요. 계속 어필을 하고 계속 그래 보내니까 네. 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했다니까요. 항복해가지고 네. 바꿨잖아요. 의무휴일제 지키네. 의무휴일제를 지키게 됐죠. 지금 그러면 네.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코스트코에 어떤 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 피해 보상. 일단 그 상권 영역 평가서가 예. 제 용역을 주어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피해 지역 협력 계획서가 따로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없어요. 예. 이게 없이 등록을 허가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허가가 됐고 뭐 했고 이제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럼 그나마 이제 여기에 이분들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가 계속 네. 이제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예. 코스트코랑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자체를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날 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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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씨랑 얘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남 씨랑 니들은 하남 씨가 내줬으니까 하남 씨랑 얘기하지. 네. 우리하고는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네. 니들 더 있을 경우는 뭐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비울 거예요? 이 네. 뭐 에피소드인데 네. 전화하면은 우리가 뭐 국회 저 청문회까지 불려갔는데 국회 네. 국감에 네. 국감에 불려갔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소장님, 네. 자 이제 우리가 독일하고 프랑스 사례는 들었고. 네. 그 선임 벤치마킹 하셨다는데 내용이 네. 네,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OECD나 WTO 그 가입 국가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돼요. 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네. 미국에 가면 월마트가 구도심 전통 기존의 상권과 충돌되는 데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 파리 시내에 대형마트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97년도에 아까 그 등록제로 바꿀 때 네. 얘는 96년도에 네. 라파랭이라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국회의원 네. 이름인데 라파랭법을 제정해갖고 등록제가 아니라 실질적 허가제. 그러니까 실질적 허가제. WTO의 그 의무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 가이드라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상공인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거다. 예상이 되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갈 때는 오로지 우리나라 치자면 신도시밖에 없어요. 신도시 일단 허업을 팔려다가 신도시면 거기 전통시장이 없거든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까 이제 서울께서 기울어지는 동작 말씀하셨는데 네. 클라이급 선수하고 헤비급 선수가 네. 같은 상권에서 같이 경쟁하도록 허용을 한 사례. 이런 무식한 행정을 한 게 대한민국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행정부, 산자부 그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를 정말 무능한 사람들. 아니 그만둬야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늘 주장하지만 디지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만약에 알고 숨겼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날라갔습니다. 이건 어떤 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식적인 실업자 숫자가 106만 밖에 안 되는데 106만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이런 법을 발의하는 공무원들도 나쁘지만 예. 이런 법을 심사하는 당시의 국회의원들, 국회 공무원들, 입법조사처나 공무원들, 네. 이 사람들이 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만들 때 네. 이런 내용들을 간과했다 그러는 거 저는 그냥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한번 치시죠. 열받네 진짜. 참으로 답답하네. 참 언론에 그 비친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장들 네. 설만 되고 추석만 되면 네. 찾아가서 뭐 전통시장 살리겠다. 네. 뭐 고로만 네. 입으로만 네. 정말 떠들고 네. 참 뻔뻔합니다. 네. 예. 네. 그럼 국회의원들 네. 참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저 박원순 시장을 계속 박원순 시장은 우리 그도 연락 안 왔죠, 그지요? 연락 오셨나요? 안 왔습니다. 안 왔죠? 네. 뭐 전화번호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참 한심합니다. 그냥 정말 박원순 시장이 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기본만 하신 거야, 기본. 내가 봤을 때 기본.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강 미달의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들 무슨 전통시장 살려갖고 거기서 뭐 이권이나 노리고 뭘 해가지고 한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발본색원 해서 네. 다음번에는 무조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선거법 위반 한 번 더 뭐 한다 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그건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사람도 아니고. 예. 자, 대한민국 헌법에 46조에 국회의원들은 청렴해야 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예? 자, 무엇이 청렴이고 네. 예? 무엇이 양심인지 한번 정말 묻고 싶은 네. 예? 어제 정말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는, 4개 들어서게 하는 국회의원들 한번 쫙 찾아갖고 전화 한번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네. 그건 알려드려야죠. 알려주시라니까. 아, 또 국회의원들한테 또 쫄아서 말 못하면 어떻게 하죠? 연기를 좀 붙들어 네. 넣어주십시오. 네. 자, 소장님. 네. 이런 걸 보고 어떻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또. 이게 사자성어로. 네. 이제 클라크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정치인과 정치꾼을 구별을 했어요. 예. 정치인은 그 양반은 스테이트맨이라고 했고, 예. 정치꾼은 폴리티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고, 다음 세대를. 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게 정치꾼이에요. 맞는 말씀을 하셨네. 네. 누군지 몰라도 참 존경스러운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네. 정치꾼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뽑아야 돼요. 자기가 한 말, 선거 때 나와가지고 뭐 소상공인들 뭐 전통시장 살려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키는 흉내라는 얘기죠. 돌아서서 등에 칼 꽂는 짓을 하지 말아야죠. 이런 사람들 이번 총선에서 전부 내쫓아야죠. 아니, 제가요, 네. 정말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이분하고 현재 상임위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이제 누군지는 아시겠죠? 제가 누구 말씀드리는 네. 건지는. 예? 네. 그 국회의원은 매일같이 전통시장을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움이 가요. 네. 마포의 모 국회의원이신데, 예? 근데 그분이 맡은 문과는 또 최첨단을 달려요. 처음에 제가 이 입법안을 한번 제안을 했을 때, 디지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반대를 하시더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네. 지금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98년도에, 97년도에 법 개정이 잘못돼갖고, 네. 지금 미래의 먹거리, 네. 그분 생각은 딱 그거예요. 우리 분과 위원장이면 네. 딱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거든요. 네. 지금 요거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된 단체로부터. 근데 그래도 이분은 꿋꿋하게. 이게 소상공인이나, 재벌들이 정말 그분 생각은 저하고는 조금 틀렸는데, 저는 아예 그걸 못하게 막자라는, 이거를 해서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들 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라고 하니까 이분은 뭐라 하냐. 우리나라 구조는 합리적이죠, 생각이. 예. 예, 국내 의원입니다. 근데, 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아들이시고 법안을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네. 좀 하는데, 그거에 딱 지금 맞는 얘기 같아요. 너무 설교가 길었는데요. 맞는 얘기 같고, 참 이게 정말 비견되는. 네. 예, 그분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 또 요즘 이상한 댓글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그분처럼 합리적이고, 뭔가, 시대에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만 계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다 홍보해 줍시다. 솔직히. 네. 그분의 좋은 점들. 네.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러시죠? 네, 100%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또, 네. 예,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네. 아는 것 같은데. 제가 흥분은 오늘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예. 정말 소상공인들이 잘 사는 세상,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깨 피고 사는 세상. 어디 가서 정말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저기, 어제 구글 하시더라고, 구글. 그 회장님은. 우리, 삼촌은 구글 했어.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가 그만하고 싶다. 무슨 그만하고 싶다. 계속 평생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에 답답했으면, 그리고 이분들도 진짜 9개월 동안 장사 못하고, 그 돈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상복주의를 예. 하루 만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맨날 뻗어요. 그게 지금 예. 매일 9개월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된 공무원들 와서 수고한다고 바카스 하나 건네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기회납부 걸린다고 해놓고 이제 본인들은 저녁에 그냥 거기서 소주 한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이 마트 관련자들하고.